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은 한결 더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아니, 원장님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번 시간에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이런 거를 들어서 더 그런지 되게 네. 친근감 있고요. 저도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치과 선생님은 다 무서운 건 아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의사 선생님들은 페이스북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바쁘셔서. 네. 그 바쁘신데 어떻게 페이스북까지 하실까. 근데 원장님 페이스북으로 제가 패친이 됐잖아요. 의사 선생님하고 저도 친구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 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너무 흐뭇하고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가족 에피소드를 굉장히 기록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딸이 3살 때가 이제 2012년도인데 당시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머님과 아내가 이제 아이를 번갈아서 이제 네. 양육을 해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딸과 있었던 아주 재밌는 일을 어머님이 이제 저랑 아내 앞에서 이렇게 싹 해주시는데 다 박장대소 하고 막 웃었어요. 네. 근데 조금 지났다가 엄마 아까 뭐라 그러셨죠? 뭐라 그랬더라?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했더니 그러게 다 뭐 무슨 얘기했냐? 거기다 와이프까지 까먹은 거예요. 제가 너무 속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 소중한 기억 하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구나. 야, 이거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으면 소중한 기억도 사라지는구나 해서 이제 기록할 방법을 찾다가 그냥 종이에 적어놓으면 그냥 날아갈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혼자 또 사실은 요거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또 재밌고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반응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뭐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동년배들은 또 똑같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이제 반응들 또 얘기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이제 쓰고 있는데 더 좋은 건 요즘에 또 이제 뭐 5년 전 추억입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또 이렇게 맞아요. 딱 해주는데 아침에 그걸 딱 확인하고 있으면 또 기분이 또 상당히 또 좋습니다. 과거의 오늘. 네, 그래서 너무 이제 행복하죠. 그걸 또 이제 어머님이나 아내한테 보여주면은 또 기억을 못해요. 전 또 쓴 사람이니까 내가 썼지 하는데 두 분 또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써놓기 되게 잘했다. 그래서 되게 소중한 그 기록이고 자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다 보니까 그냥 글을 쓰는 게 아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느낀 감정이라든가 맞아요. 상대방의 심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을 헤아리게 되고 다시 곱씹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추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글이 또 추억이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갑자기 에피소드들이 시도 때도 없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즉시 페이스북에 적기가 힘드실 텐데 혹시 그런 데는 따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그걸 또 옮기시나요? 요즘에는 카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저한테 보낼 수도 있고 자기에게 쓰기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기는. 또 저희 또 가족 카톡방이 또 있어서 웬만하면 거기에 올려버립니다.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얘가 또 밥 먹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서로. 그러면 그것들 모아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적어두죠. 적어둬서 되게 이제 아침 출근 시간에 제가 걸어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걸어가는 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데 10분 15분 되는데 그때 거의 다 씁니다. 걸어가시면서? 걸으면서 스마트폰 하기 달인 되시겠는데요? 그때가 머리가 제일 맑더라고요. 맞아요. 그러시구나. 전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에. 저녁에 써봤더니 너무 감성적으로 되죠. 흘러버려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날 지우고 싶어지고. 그런 욕망이 많이 생기죠. 경험이 있어요. 저도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뭔가를 쓰려고 하면 그때 당시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진만 찍어놓고 그냥 멘트나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 저는 자꾸 까먹어가지고 잘 기억을 결국에는 그때 생각했던 문구를 다 못 쓰고 그냥 변형된 지금 현재의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거 좀 모자란데 이런 생각 들었던 거 많았거든요. 그렇죠. 변형된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의 감정 그 당시에 써야 느낌이 돼요. 중요한데. 그래서 원장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기록이 진짜 습관이 되면요. 점점 빨라져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기록을 계속해서 올리고 싶은데 자꾸 그걸 뒤로 넘기면 그게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즉시 그 있는 장소에서 체크인하고 한 번은 그걸 좀 하루 지나고 올렸더니 누가 저희 동네까지 찾아왔다가 제가 페이스북 올린 거 보고 다른 동네에 있네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전날 거 포스팅한 건데 그래서 안 예. 되겠다. 항상 그때 시점으로 해야겠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 오기 전에 즉각 글 하나 올린 게 있네요. 제가 오늘 메이커로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최초로 납땜을 했습니다. 책가에 선생님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최초의 납땜을 제가 평생 납땜을 하고 살 줄 몰랐는데 납땜을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떠면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다른 데랑 연결되면 전류가 잘못 흘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내가 내 평생에 납땜도 하고 사는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기고 싶어서 바로 올렸는데 또 이 페이스북이 또 과거를 회상하게 해줘서 그것도 좋고. 잘하셨습니다. 네. 어떨 때는 과거를 회상해 준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요 마크 주크버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다 영어로 써야 보지 이러시더라고. 그 따님과 함께한 글 속에서 그 아이의 성장에 대한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참 따뜻하고 다정한 아빠라고 느껴졌는데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 사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도 늘 재밌는 아빠, 즐거운 아빠. 예, 그래서 딸이 보기에는 아빠가 스스로도 재밌고 주변 사람들도 재밌게 해주고 이제 그런 삶으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슬이가 저한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또 바쁘게 술자리도 많고 이제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은 많이 길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같이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재밌게 보내려고 합니다. 참 부럽네요. 저도 딸만 둘이라 저희 아빠는 안 재밌거든요. 근데 정말 보면 사람들이 개그맨들이 미인하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박학다식하면서 또 유머러스까지 하시면 금상첨화죠. 다 네. 갖추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부담되네. 재미있는 아빠신데다가 그렇다면 다슬량하고 또 하는 서로의 애정 표현 같은 게 있는지 엄마가 질투할 만한 기본적으로 아내는 질투를 모르고 사는 아, 사람입니다. 예, 일단 제가 다슬이에 대한 글을 쓴 거를 좀 한번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네. 이건 언제 쓴 거야, 어떻게 쓴 거야. 근데 이게 언어 발달에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되물어 보기도 하고 설명해주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쭉 들어보면 이제 이게 이 말 하고 싶었던 거구나 알면 씩 웃고 좋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일 때도 네. 가능하면 이제 조금 어렵게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다슬아, 아빠가 침대에서 잘 자고 있는데도 혹시나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 있니? 다슬아, 아빠가 이불을 잘 덮고 자는데도 혹시나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 있니? 다슬아, 아빠가 같이 걸어가는데도 혹시나 차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 있니? 다슬아,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혹시나 배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니? 다슬아, 아빠가 친구들과 얘기할 때 혹시나 상처 주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 있니? 다슬아, 위 문장 중에서 다슬아 아빠가를 아빠는 다스리가로 걱정해 본 적 있니를 걱정된단다로 바꿔서 한번 읽어봐봐. 아빠는 아직 오지도 않은 다스리의 사춘기가 걱정이고 아직 만나지도 않은 다스리의 남편이 걱정이야. 다슬아, 이게 다스리를 향한 아빠의 마음이란다. 아빠는 다스리를 사랑합니다. 다슬아, 8번째 생일을 축하해. 이게 8살 생일에 제 웬일이야. 거실에 큰 칠판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재미있는 적어줬습니다. 그림책 하나 읽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말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로 눈을 딱 떴을 때 네. 첫 마디를 아빠는 다스리를 사랑합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다스리가 다스리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1대0 뭐 이렇게 게임으로 게임으로 하는 표현도 거죠. 게임으로. 예. 그러면 이제
뭐 나갔다 들어올 때도 제가 일부러 네. 조금 천천히 말을 하죠. 그러면 져주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해놓고선 다녀오세요 네. 하고선 바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합니다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서로 너무 기분도 좋다. 좋고 아, 네. 네, 네. 게임도 되고 많이 좋죠. 다스리가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할 수밖에 만도 없네요.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저 맞아요. 전자오락 게임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미션이 있고 그거를 이제 잘하면 또 뭐 점수가 올라가고 되게 그런 맞아요. 식이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큰 마트를 갔는데 벌써 얘가 지쳐하더라고요. 가기 싫어하고. 음. 근데 아. 아내는 빨리 뭐 살 게 많고. 음. 그래서 다슬아 이거 미션을 줄게. 음. 응? 지금 우리가 고기를 사러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이거 안 찾을 거야. 음. 다슬이가 카트에 올라가서 말로도 하면 안 되고 오른손 왼손 앞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정해줘. 우와. 네가 정해준 대로 갈게. 잘 찾으면 이건 5점짜리야. 뭐 우와. 10점짜리야. 쇼핑을 게임처럼. 네. 야. 그랬더니 말 한마디 안 하고 손짓 발짓 하면서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면서. 네. 아.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재밌게 쇼핑을 마치고 들어왔더니 좋은 방법. 그 다음 날로 또 해달라는 거예요. 메인 쇼핑 가야 그래서 돼. 총점이 130점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윤다슬량은 30점을 내고 내일 게임에 다시 도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30점을 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도 먹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이 게임으로 네. 진행하고 아우. 있습니다. 아,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제가 지금 코딩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놀이로 아이들한테 CT적인 사고, 컴퓨팅 사고력을 알려주는 그런 그 과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 딱 들으니까 이 내비게이션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은 컴퓨터가 되고 한 사람은 지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보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컴퓨터가 된 사람은 지시하는 사람 말하는 대로 따라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다슬량이 그게 돼가지고 네. 하는 걸 딱 보면서 아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어요. 원장님 아니, 말씀 근데 들으면서. 어떻게 그때 딱 그렇게 하는 게 딱 생각이 나시죠? 뭐 자랑은 아닌데요. 저는 네. 이제 말하고 말이 뇌로 들어가서 놀랍니다. 아,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말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행동도 먼저 하고 생각하요. 아, 너무 괜찮은데? 정말 빠른 스피드로 실행력이 정말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있으신. 또 아이가 좋아할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다슬에 대한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런가 봐요. 마트를 갔는데 셋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온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예. 딸바보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정말 이건 최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신 것 같은. 근데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도 부모님께 이런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나요? 돌발 질문입니다. 너무 궁금해져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풍부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까?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애정 표현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셨어요. 아니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예, 많은 걸 주셨고 많은 걸 느끼고 살았죠. 예. 그 원장님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3살 터울의 남동생. 아, 그러면은 보통은 그 여동생이 있거나 누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다정한 성격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 아들만 셋인 집에 중간이에요. 둘째인데 되게 묵뚝뚝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혹시 원장님은 형제분이 누나나 여동생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남동생 있으시다고. 형제 사랑도 지극하신가요? 아, 어느 형제랑 비슷하죠. 말 서로 안 하고. 그렇군요. 변하더라고요.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여느 남자들하고 거의 똑같은데 마침 딸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완전히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달라 보이는군요. 아, 그러셨구나. 뭐 눈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쓴 글 지금 여기서 눈물 안 날 만한 것만 갖고 온 거고요. 웬만하면 쓴 거 보면 제가 쓴 거 보고 막 울어요. 많이 이렇게 좀 그래서 변하신 너무 거구나. 감성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와이프는 굉장히 좀 감성이 호르몬이 감성적이지가 점점 않고. 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피아니스트인데 아. 예.
딱 무대에서만 감성적이고 아. 내려오면은 아주 그냥 그 이외에서는 제가 이제 감성적이죠. 네, 재밌네요. 그러면 균형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다슬량이 원장님한테 되게 굉장히 엄청난 보석 같은 존재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큰아이 작은아이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결이 맞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큰애보다는 작은아이랑 조금 약간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아이지만 나한테 깨우침하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동지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제가 저런 면이 있었네라고. 그럼 원장님에게 그 딸 다스리는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요. 네, 뭐 저도 뭐 이렇게 깨우침하고 깨달음 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네. 예, 그거랑 또 다르게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을 이제 와이프가 차 안에서 한번 저한테 그렇게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내가 다슬이가 자꾸 커가는데 아쉽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들은 생각이 당신이 20살 때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난 당신의 20살 이후의 기억밖에는 없다. 그래서 20살 이전의 당신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를 다슬이를 통해서 채우고 싶다. 다슬이가 커가는 모습에서 당신의 어릴 적 모습을 채워간다 그러면 아쉬움보다는 기대가 더 클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되게 그냥 쉽게 물어본 건데 되게 감동적으로 얘기한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에요. 소름도 달 소름. 그래서 제가 있어서 다슬이는 이제 아내 어릴 적 모습을 채워주는 이제 유일한 존재고 또 그렇게 자랐을 때 또 여기엔 또 제 모습이 또 얼마큼 또 담겨 있을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이 말씀 들으셨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셨겠어요. 정말.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분명히 감동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맨날 물어봐요. 너 감동 안 했어? 그러면 감동했어 하고 되게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너무 사랑받으셔갖고 소중한 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매년 생일 때 그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장인 장모님한테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을 네. 키워보니 네. 너무 이렇게 좋은데 그런 아내를 이렇게 키워주시지 않았냐. 뭐 그런 식의 뭐 글도 뭐 쓰기도 하고 또 아내한테 직접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쓰는데 왜 매번 너는 왜 나한테 글 안 쓰냐 그랬더니 아니 쓰고 싶어도 뭐 쓸 수가 있어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못 써. 만나면서 치과 의사계 최수종.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슬이와 만나려면 이제 그 전에 만나야 할 분.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피아니스트셨던 분 처음 만나셨을 때 이야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되게 재밌게 만났고요. 사실 요 얘기는 제가 너무 하고 다녀가지고 제 출신 학교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많이 알고 있고요. 유명한 러브 스토리구나. 스토리까지는 아니고요. 그 96년도 7월에 제가 이제 SBS TV 퀴즈 미팅이라는 프로에 나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날 이제 뒤풀이 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막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막 이런 건데 당시에는 와이프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연락처 받아내가지고 한 6개월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글을 써가지고 한번 올렸는데 올린 걸 갖다가 이제 아내한테 다시 보냈죠. 내가 이런 기분이었어 했더니 거기에 문장마다 답을 써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더라고요. 네,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그렇죠. 이렇게. 그 당시에 서로의 마음 상태를 이제 쓴 걸 보내줬는데 그걸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아내분을 한번 대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샤님이 예쁘게 읽어주세요. 그때 그날엔 제가 좀 더 말랐습니다. 그때 난 좀 더 통통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은 모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친구 원장들도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되는 대학 친구들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비싸진 않은 옷이지만 나름 최대한 꾸민 상태였습니다. 첫 TV 출연이라 완벽 세팅 무대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남녀 50명씩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당시 진행을 돕던 신인 개그맨들이 지금은 간판 스타를 지나 원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날 눈에 띈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날 녹화 끝날 때까지 남편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땐 그 여학생이 더 통통했습니다. 한껏 화장했지만 앳된 모습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방송 녹화 내내 남편은 제 눈에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 눈이 가더니 어느새 제 가슴속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전 그날 말이 참 많았습니다. 뒤풀이에 가서야 남편을 처음 보게 된 제 느낌은 딱 여자 많이 꼬셔본 상날라리였습니다. 안 하던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채도록 아주 티나게 저만 챙겨서 전 확신했습니다. 저 날라리 오빠를 피해서 얼른 집에 가야겠다. 오히려 여학생은 말이 줄었습니다. 말 섞기 싫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들어갈 틈을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틈을 주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전 그녀를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두려 모든 꾀를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핑곗거리를 찾지 못해 할머님이 정해주신 통금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통금 시간을 주신 하느님의 할머니의 사랑이 진정 고마웠습니다. 결국 전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연락처 받는 수법보니 진짜 바람둥인 게 분명했습니다. 엉겁결에 연락처를 알려준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날은 앞으로 멋진 일이 일어날 거란 상상에 잠들 때까지 두근거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연락처를 바보같이 불러버린 제 어리숙함에 밤새 이불킥을 날리며 잠 못 든 날이었습니다. 1996년 7월 9일에 대한 기억. 와, 이 연도하고 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남편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억? 그럼요. 근데 이거 이렇게 주신 글에다가 그 느낌을 달아주시는 것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또 있네요. 아내분도 굉장히 그날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소중한 날이죠. 그리고 사실은 만난 날도 저희는 기념을 합니다. 오. 매년. 매년 생일 말고도 네. 기념일 이때도 만난 날도 글을 씁니다. 제가 매년. 어우, 글도 잘 쓰시고 그니까요. 노래도 아. 하시고 만능 엔터테인먼트세요. 네. 그 원장님 글 지금 읽어주시는 거 보니까 상황도 잘 표현해 주시고 정성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상황에 맞춰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는 글을 보니까 글쓰기가 이제 예사롭지가 않으시다는 느낌을 네. 받았어요. 글 잘 쓰시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사실 뭐 글짓기라고 뭐 따로 배운 거는 저희 초등학교 시골 학교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그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이제 100일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반 대표로 너가 나가야 되니까 이제 한 달 동안 남아라.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한 달 내내 이제 방과 후 1시간씩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도란 게 딴 게 없고 그냥 1시간 내내 시 쓰고 뭐 이런 거 수필 쓰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예, 시키셨구나.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검사 받고 요거는 좋은 편, 요건 나쁜 편. 아. 이제 그때 한 달 배운 거 마침 그리고 나갔는데 그때 2학년 때 나갔는데 이제 초등부 전체 해가지고 주변 학교에서 장원을 했어요. 와, 그럼 타고나신 거.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네. 근데 글쓰기 그거 말고는 신동.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같은 말도 가능하면 좀 재밌게 하려고 아. 하는데 사실 다스리가 이거를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말을 되게 재밌게 맞아요. 하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이에요. 네, 글은 또 쉬워야 한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맞아요. 얘기도 초등학교 4, 5학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그런 있게. 수준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잘 쓰는 것보다도 에피소드가 많아요. 에피소드가 많은 거는 이제 아내랑 딸이 그렇게 만들어 주네요. 에피소드. 소재를 다 만들어주는 거군요. 다양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어느 집에나 아마 에피소드는 다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또 원장님이 평상시에 재미있게 뭔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러브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원장님 그 페이스북 글에서 만약에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좀 한번 읽어주고 싶은 글이 있다. 그게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또 되게 재밌게 네. 들으실 수 있을 것 이것도 같아요. 갑자기 네. 읽어주시기 전에부터 네. 벌써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5살 딸과 이제 아내의 갈등 상황이었는데요. 이걸 저희 집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왕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밤새 평화롭던 우리 집에 다스리의 토토빌 등교 준비 기간 동안에 두 여자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더니 드디어 전쟁 개전이 임박했습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피해자 분위기에 어떻게 해서든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 여자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번 전쟁의 빌미는 엘사 머리핀. 아렌델의 다슬공주는 엘사 머리핀을 2개 해야 한답니다. 반면 라푼젤과 백설공주, 인어공주와 콩쥐를 괴롭히던 마기알몸 연합회 소속의 다슬엄마는 2개는 너무 번잡하다. 하나만 해라고 합니다. 다슬공주의 선공이 시작됩니다.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밖으로 돌출되면서 눈꼬리를 내리며 바로 눈물을 주르륵 흘려버립니다. 시작부터 필살기를 씁니다. 간절합니다. 하지만 다슬이가 잊은 게 있습니다. 엄마가 마기알몸 연합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슬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단전에 기를 모으더니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무슨 영약을 먹는지 매년 점점 강해집니다. 3년쯤 후엔 천하제일을 가리는 화산농검에도 나갈 수 있을 듯합니다. 전쟁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됩니다. 더 이상 방치하는 건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드디어 제가 나섭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집 갈등조정위원회 상임이사로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초기에 투입되어 전쟁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사람 날 봐. 다스리는 울음 그치고 엄마는 목소리 낮춰. 아빠 말을 안 들으면 머리핀 한 개건 두 개건 둘 다 들어줄 수 없고 아예 아무것도 꽂지 않고 토토비를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은 두 사람 모두 원치 않지? 두 사람 모두 조용해지며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이 모두 만족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되 결정을 기분 좋게 따르는 거야. 알겠어? 자, 가위바위보. 다행히도 다슬공주가 마기알몸 연합을 상대로 작은 승리를 쟁취합니다. 다슬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다슬 엄마는 중재위원회 권고사항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발칸반도와 한반도의 긴장은 긴장도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 집은 평화롭습니다. 6.25 때 전쟁은 난리도 아니네요. 근데 네. 여기 어떻게 엄마를 마기알몸 연합회 소속 사랑이 식었는데요. 그러게요. 아, 그게 이제 네. 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아이와 학교 갈 때 시갱이하고 그 옷은 아니야 저 옷이야라고 했을 맞아. 때 우리 아이가 나를 마기알몸 연합회 소속으로 받겠구나. 아, 무슨 하나의 웹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 여기 보면은 원장님 네. 읽어주신 거에 사자후 아, 예, 이게 제가 무협 소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사자우라 그러면 이제 정말 네. 사자가 이렇게 우렁차게 소리 지르는 네. 으르렁하는 그런 그게 예, 사자후예요. 그런 무공이 또 있습니다. 그럼 무공. 예. 그러면은 마기알몸 연합회에다가 그 무공까지 쓰시는 예. 그런 화산 농검은 요거는 네. 뭔가요? 아, 이것도 그 무협에 나오는 건데 천하제일 고수들이 모여서 네. 싸우는 곳이 그 화산이란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화산. 이제 검수를 논해가서 누가 천하제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무협 소설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시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마기알몸 연합회 소속에다가 사자우를 토해내시고 화산 농검에 나갈 정도로 두 분이 막 힘을 겨루실 때 네. 그 중재위원 하시는 게 처음부터 잘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 뭐 글쎄요. 아니요, 처음부터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요것도 왜 뭔가를 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좀 더 재치가 나오고 좀 더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슬아, 엄마가 이거 준비했으니까 이거 먹어. 그럼 싫어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묻지 말고 다슬아, 음. 뭐랑 뭐가 준비될 수 있어.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 그럼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거. 그러면 또 다슬 엄마 같은 경우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네. 근데 자, 그럼 이걸 뜨겁게 해줄까 차갑게 해줄까? 음. 그럼 소스는 이거랑 먹을래 저거랑 먹을래? 그럼 양은 이 정도로 할까 저 정도로 할까? 네. 그래서 그 어떤 식당에서 주문 받듯이 네. 해버리면 중요한 건 아이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번복할 일이 적더라고요. 전 그게 보이는데 아내는 아직도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갈등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지혜로움이 되게 나오시나 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걸 잘 파악하시는 게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질문하면 생각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하지만 아침에 뭐 먹을래? 이거와 이거와 이게 준비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면서 제가 골라요. 그럼 저는 그냥 예전 같으면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을 하는데 아이는 기분 나쁘게 밥을 먹고 가죠. 엄마 말이니까. 일단 먹긴 먹고. 네, 먹긴 먹는데 그래서 네. 저도 그냥 엄마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너가 뭘 할 거니? 라고 하면 그거요 라고 딱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아침이 되게 평화롭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양은 얼마큼을 줄까? 이걸 할까까지 물어본다면 아이가 되게 흡족하게 기분 좋게 아침을 먹거나 또는 엄마와 그 부드럽게 뭔가 맞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팁을 또 하나 얻었습니다. 아, 배우는 거 참 평화가 많이 중요하죠. 배우는 거 엄청 평화로워야 많네요. 아니 또 이 가족들과의 그 이야기 에피소드니까 또 재밌는데 또 제가 보니까 또 활동을 되게 여러 가지를 또 하시더라고요. 멋있는 막 발제해서 발표도 하시고 그런 활동하는 건 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합창단을 했습니다. 예, 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합창단 했고 대학교 또 가서도 했고 또 이제 개원해가지고도 그 고등학교 때 그 선후배들과 또 만나서 또 하고 지금은 또 아내가 또 반주자로 있는 수의법 협회 산하의 코이마 합창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예, 거기서 또 이제 아내는 반주하고 저는 노래도 같이 거기서 하고 그렇구나. 예,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이제 화요일마다 나가는 조찬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B&I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임이 있고요. 아. 예. 그렇게 하고 뭐 또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또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뭐 네. 이렇게 모임 있고 저렇게 모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조찬 모임 부럽습니다. 하루 참. 24시간을 아깝지 않게 쓰고 계시네요. 예,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공식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원장님 인생의 책이나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막 그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베스트셀러니 뭐 이런 거 막 네.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사실 요즘엔 그렇게 많이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막 바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꾸준히 제가 보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저 말할 때 뭐 화산농경이니 무슨 뭐 사자훈이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김용 선생님의 영웅문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남자라면 우리나라 남자라면 안 네.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아,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 중화권에서는 매년 영화를 영화 그 시리즈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런 뭐 주윤발이라든가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장국영이라든가 다 이런 거 출신이에요. 그렇구나. 어렸을 때 다 이거 한번 찍고 이제 나오는.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세계적인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거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시리즈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네. 이게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살아 있어요. 인물들의 묘사가 살아 있고 굉장히 구성이 치밀합니다. 이게 이게 왜 나왔지? 분명히 이거 복선인 거 알겠는데 네. 이거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쓰셨지? 막 이러면서 보는데 이거를 다시 봐도 또 신기하고 또 다시 봐도 신기하고. 근데 이거를 신문에다 연재하시면서 하신 거래요. 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또 3부작으로 돼 있는데 네. 각 시리즈가 다 연결이 돼요. 또 이렇게 쫙. 와. 그래서 실제로 이 김용행이란 분에 대해서 네. 그 미국에서 이제 이분만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또 있어요. 김용학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 지금 뭐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런 뭐 무협 관련된 모든 소설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 여기서 무슨 뭐 구대문판이 무슨 뭐 소림파가 어쩌고 뭐 무당파가 어쩌고 무공이 어쩌고 다 여기서 다 파생된 겁니다. 재미있는 걸 또 배우는 곳이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글쓰기가 굉장히 네. 잘 돼 있어요. 아. 네, 뭐 화왕 때 뭐 이렇게 뭐 날아다니고 뭐 네.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표현력이라는 게 아. 되게 좋습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걸 보실 수 있는 능력. 그럼 이것도 하나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원장님 인생의 키워드 3개를 말씀해 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딸, 아내, 엄마입니다. 예, 한 여성이 그 인생에서 이렇게 3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무척 경이롭다, 경이롭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엄마의 인생을 보고 자라서 제가 엄마의 인생을 보고 자라서 또 아내와 함께 또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또 딸의 인생을 또 지켜보면서 산다는 거는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제 인생의 키워드는 딸, 아내, 엄마입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엄마도 여자대 치과 원장님 모셨는지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 정말. 세상에 여자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그 아이는 뭐 엄마 아빠가 낳는다고 뭐 아유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낳는 거예요. 아니고 아빠는 여기서 열심히 책임지는 겁니다. 아빠 교육을 좀 시키는 강사님을 모시고 싶네요. 이 칫솔질 말고 아빠 네, 교육 아빠 교육. 강사분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프라인 모임할 때 아빠 교육 만약에 만들면 원장님을 좀 초빙하고 좀 싶은데 특별 게스트. 아마 이 방송 들으면 아마 제 친구들은 아마 네가 막 그랬을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원장님하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다 재밌는 보니까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네, 시간이 네. 또 가고 또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아쉽지만 끝으로 이제 저희 세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그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주변 분들한테 늘상 하는 말인데요. 그 기록되지 않는 기억은 사라지거나 왜곡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사소한 일은 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의 사소한 소재의 글들이 훗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단한 뭔가를 찾지 마시고 바로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고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우와. 그러면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나요? 그렇죠. 아, 네, 멋지십니다. 그래서 네. 페북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도 네.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인생 키워드 3개 들으면서 좀, 너무 진짜 소름 끼치면서 공감도 가고, 너무 또 행복한 시간을 또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듣기 전하고 이제 목소리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페이스북을 읽으면서 원장님 말투로 이제 듣고 맞아요. 음성 더 지원됐다. 재미있게 네. 더 재미있게 읽어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네.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을 알았을 때, 그분의 말투를 알았을 때,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표정을 맞아요. 지었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네. 자, 이제는 그 원장님의 페북글을 더욱더 맛깔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페이스북에서 윤정진 원장님을 검색하셔서 패친 추가.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원장님하고 한 2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